안녕하세요. 범블한복도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 부동산이 지금 심상치가 않죠. 바닥이라 샀는데 이거 뭐 두더지도 아니고 땅 밑으로 들어갔다라는 그런 소리까지도 좀 들리고 있습니다. 한 달 새 2.8% 거의 뭐 3%까지 지금 집값이 끊임없이 빠지고 있는 건데 왜 중국 부동산이 중요한가? 한국 부동산의 선제 지표. 그리고 지금 부동산 구조 자체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이 내수 경기 신작을 위해 일단은 중국은 부동산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내수가 완전히 빠지게 돼 있습니다. 부동산이 거의 코어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 LPR 금리를 낮춰줘도 뭐 구매력이 다시 훅 하고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 인민은행이 20일 날 LPR을 0.1포인트 정도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력 상승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게 지금 중국 내수 경기의 가장 큰 문제고 부동산 위기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주택 구매자의 재정적 부담을 일부 이 LPR 인하가 줄일 수 있겠지만 그 규모가 크지 않아서 구입을 유도하기는 역부족이다. 이거 지금 한국 상황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뭔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가산금리 조금 낮춰서 전체적으로 좀 금리를 하향화시키고 있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금리 인하의 폭은 그닥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손절 양상으로 가고 있는 거래량 하방 압력은 계속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거죠. 중국 부동산 시장이 고스란히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에 전이가 되면서 그 분위기가 침체 일로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지금 이와 발맞춰서 뭐 중국 왕서방들이 서울 아파트 쇼핑 이제 안 한대 이마저도 좀 줄고 있다고 합니다. 뭐 집주인 딱 뭐 연락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말을 못하네. 뭐 셜라셜라 하는데 이거 뭐 중국말을 뭐 쏟아내니까 아이고 우리 집주인이 중국 사람이네. 그 정도로 뭐 중국 사람들이 공격적으로 서울 상급지의 아파트들을 사들였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부동산 장세도 간보기 장세죠. 누구를 위해 집은 존재하는가? 정말 이렇게 뭐 투기적으로 뭐 외국의 부동산을 사들였던 이 중국 이 매입자들 어찌 보면 뭐 손가락에 끼고 있는 다이아가 중요한가 아니면 다이아를 낀 손가락이 중요한가 아마 후자를 더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거예요. 공격적인 투기판을 일으켜 세웠지만 결국에 남는 거는 자기 건강 다 깎아먹고 자기 마음 다 해집어 놓고 뭐 돈 잃어버리는데 장사가 어디 있겠어. 중국 사람들도 뭐 그만큼 손실을 많이 보고 특히 송도 아파트 뭐 급하게 팔고 뭐 5억 10억씩 팔고 그냥 나 그쪽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왁구가 크잖아. 그래가지고 5억 10억 손해봐도 그냥 빠지는 그런 어떤 이 스탠스를 취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제 지표 좀 잘 살펴보시고 조금 이 집에 대한 문제는 미니멀로 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뭐 임대 아파트면 어때? 또 공공 아파트면 어때? 또 뭐 여러모로 우회적인 아파트면 어떻습니까? 최종적으로 내가 원하는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브릿지 연결을 조금씩 잘 해놓고 최저 비용으로 고농축으로 현금 자산 잘 쌓아놓으면서 다리를 잘 연결한다면 결국에 내가 원하는 그림 그대로 그려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중간 과정 아니 뭐 뽀대나게 뭐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실용적으로만 접근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부동산원이 발표한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 보세요. 서울이 0.10에서 0.14 거의 보합 수준인데 언론에서는 계속적으로 서울 아파트 상승한다 펌프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굉장히 간극차가 거의 뭐 벌어지지 않을 정도로 지금 보합 상태 딱 지금 뭐 눈치 보기 좋은 그런 양세 아닙니까? 전세가격 지수도 뭐 똑같아요. 서울도 0.03, 0.04 전국 수도권 지방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똑같은 어떤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렇게 전세 가격 지수가 백업을 해주지 못하니까 매매 가격 지수가 뭐 치고 나가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다는 얘기인데 정말 서울 집값 진짜 오르나 공포심이 또 유발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 내가 지금 오판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또 뭐 쪼여오는 긴장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지표는 근데 상당히 현장 거래를 무시하는 경향이 많아요. 매도세는 급매를 내놓을 때 가격을 억 단위로 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포 장세가 이게 마케팅 자체가 뭐 심리적으로 이 매수자의 마음을 자꾸 이렇게 옥죄어 오면 내가 벼락거지 되는 거 아닌가? 이생진망 되는 거 아닌가? 뭐 굉장한 어떤 이
서둘러 집을 사야 되겠다라는 어떤 공포감 때문에 오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착실하게 준비한다면 기회는 온다. 여러분, 기회는 잡는 게 아니라 맞아들이는 겁니다. 뭘로?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마음문을 탁 열고 조금씩 눈이 하나 둘 그냥 밤새 내리면 그 눈이 손바닥 위에서 녹을 때는 순식간에 녹지만 밤새 내린 눈은 지붕도 쓰러뜨리고 고목도 쪼개잖아. 마찬가지예요. 기회는 맞아들이는 거예요. 힘이 아니라 마음으로 맞서는 것도 자산 투자, 또 자산에 내가 뭐 필요한 어떤 부분을 사들일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급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시도빌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도 역시 서울과 세종만 반짝했지 나머지 모든 그냥 마이너스. 이마에 딱 붙이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서울과 세종. 두 군데만 지금 주머니 속에 바늘처럼 콕콕 찌르고 있는데 이것도 이 장세가 얼마 그리 오래 가지 못할 가능성도 아주 큽니다. 지금 매매 가격 지수 서울 0.13, 세종 0.30, 나머지는 거의 뭐 마이너스가 쭉 붙어 있고요. 전세 가격 지수 역시도 서울이 0.04, 세종이 0.04, 둘이 또이또이 하고 있죠. 대부분 또 마이너스 상황을 연출하고 있고, 매매 가격 지수, 전세 가격 지수 지금 대선 이후 집값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정책을 통해서 어떤 공급을 펼칠까에 대한 분기점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츠리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지표의 움직임에 대해서 예민할 거 없습니다. 마이웨이를 가면 되고 각자 도생의 시간이야. 뭐 어디가 올랐다더라, 어디가 내렸다더라. 이거 너무 예민하게 보실 필요가 없어요. 궤적의 변화가 아닌 본인 심리 궤적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 그 궤적의 변화는 별반 뭐 달라질 거 없는 것 같은데 본인이 뭐 그냥 대지진을 맞는 것처럼 흔들리기 싫어.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빨리 집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쫓기듯이 집을 사게 되면 이게 제대로 된 판단이 안 나와요. 그래서 본인 심리 궤적, 그 마음 중심을 꽉 붙잡고 있어야지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을 보면 뭐 세종이 춤을 추고 있죠. 용의 비상처럼 뭐 쫙 하고 올랐다가 살짝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M자로 가고 있네. 서울은 그냥 거의 쭉 하고 뭐 저공비행 하듯이 뭐 올라서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좀 잘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서울은 2주째 뭐 상승폭은 줄었고 상승세는 뭐 유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강남 11개구만 살짝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인천은 보합 전환됐습니다. 경기도는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역시 과천과 분당이 뭐 서울과 인접한 그런 어떤 경기도권이라서 상당히 좀 이 풍선 효과가 많이 일어나는 듯한 모습으로도 보이고요. 지방은 하락폭이 확대가 됐네요. 이러다 보니까 정말 이 한국 부동산 자체가 이거 어떻게 해서 내가 세상의 모든 돈을 끌어와 가지고 내 자격을 위장해서 편법으로 청약을 해서라도 집을 잡아야만 내가 성공할 수 있다. 아주 이상한 이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20억 로또 청약 당첨자 알고 보니까 뭐 위장 전입으로 쫙 깔려 있잖아. 지금 부산 거주자가 서울 장모집 집 주소로 싹 옮겨가지고 서울 청약했는데 이게 또 돌고 또 아니 또 어떻게 이게 당첨이 되지? 난 이해를 못하겠. 이 편법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좀 가능성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딱 당첨이 돼요. 또 용인 거주하는 사람이 또 위장 전입을 싹 해가지고 과천 청약에 당첨이 되네. 그러니까 이게 부정 청약으로 인해서 요새는 아주 디테일하게 다 잡아냅니다. 그냥 뭐 완판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아주 디테일하게 다시 들여다보기 때문에 부정 청약은 다 그냥 새치머리 뽑듯이 쏙쏙 뽑아냅니다. 그래서 편법으로 집을 사면 여러분 집도 생물이에요. 무생물 아닙니다. 주인을 거부해. 거부당한 주인은 자격상실할 수밖에 없지. 결국 자산가치 중심엔 욕심밖에 없다면 그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투기 세력에 의해서 위험한 거예요. 선한 의도로 자산을 모은다면 그 중심엔 쪽박이 아닌 대박이 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하늘도 안다니까. 자산도 그래서 늘 동기, 좀 선한 동기에 사로잡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뭔가 좀 일이 설설 풀릴 수 있는 좀 해빙기를 맞듯이 얼음이 꽝꽝 얼었다가 녹듯이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 DH방배 특공 당첨자 594가구 가운데 156, 26% 당첨된 사실 아십니까? 모르잖아.
그 정도로 이게 자기가 부정청약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와, 594가구가 156가구. 어마무시하죠. 근데 이게 DH방배 3주 만에 계약 마감됐다고 막 에드벌린 띄우고 당연히 3주 만에 마감되지. 내가 부정청약 했는데 빨리 마감을 해야지. 근데 요새 마감한다고 뭐 안 들여다볼 줄 아나? 다 들여다봐요. 그리고 레미안 원펜타스 뭐 41건. DH방배가 이제 기록을 찍었죠. 금메달 목에 걸었습니다. 이거 좋은 금메달 아닌데. 46건. 야, 특공 156건. 일반 46가구. 도합 202가구 날아가 버렸어요. 이거 다 어디로 나와요? 그냥 뭐 후순위로 밀리거나 아니면 일반 분양 같은 경우는 이번에 46건 같은 경우는 무순위 줍줍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DH방배가 지금 33평이 34억 합니다. 어마무시하죠. 이수역을 끼고 있고. 뭐 5구제곱이 16억 정도, 84제곱이 22억 했는데 거의 뭐 순식간에 12억이 올랐네. 그러니까 그냥 엄청난 편법을 해서라도 내가 여기 잡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욕심이 화를 부른다고 그냥 고스란히 탁탁 집어내잖아. 그러니까 여기 당첨돼가지고 인생 역전했다 외쳤던 사람들 통곡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이건 억울한 게 아니지, 당연한 거지. 자기가 편법을 써가지고 위장을 해가지고 위장 전입해가지고 당첨된, 당연히 캔슬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대성 통곡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담담히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사실이고, 뭐 직접적인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서초그랑자이가 30평대가 38억, 같은 서초구이기 때문에 38억. 와, 그죠? 여기가 분양가가 84제곱이 22억이었는데 38억. 거의 뭐 이제 거의 20억 가까이 뭐 다가가는 15억 이상의 어떤 시세 방어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뭐 호가는 39억, 40억까지 지금 가고 있죠. 어마무시합니다. 여기 또 뭐 20평대도 거의 30억대 가까이 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냥 눈알이 휙휙 돌아가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한국 부동산의 한계입니다, 한계. 예? 이런 식으로 그냥 몰빵해가지고 팔자 한번 아니 부동산으로 팔자를 고치려다가 그냥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로또로 집만 보면요, 로또로 안 맞는 번호가 더 많아. 결국 억지로 잡으려면 놓칠 수밖에 없는 것이 우주 원리입니다. 무심한 척, 아닌 척, 모르는 척, 척. 뭔가 내려놓으면 올려놓아지는 신비가 바로 우리 인생의 신비예요. 마음 비우고 강태공의 낚시라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낚시는 그냥 흘려보내는 거잖아. 시간이 알아서 퍼즐을 맞춰줄 거예요. 분명히 맞춰줍니다. 세종 역시도 지금 난리가 났잖아. 세종 10명 중에 4명이 지금 외지인 투자가 될 만큼 단 9일 만에,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2억이 올랐습니다. 여기가 나리째 마을 6단지 한신다유 리저브. 여기 무순위 줍줍 작년에 나왔었잖아. 근데 이게 10일 날 8억 5천 찍더니만 19일 날 10억 5천만 원 찍었어요. 와, 세종 어마무시하다. 그냥 거의 나락가는가 싶었더니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여기입니다. 그냥 삐까뻔쩍하게 지었죠. 여기 596세대 2022년에 이미 입주를 했는데 바짝 따라오는 집값 수위에 이제 3억대 무순위가 마지막으로 여기서 나올 거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무려 세종 한신더유 리저브는 3억 8천입니다. 지금 무순위가 확실히 정리정돈이 안 됐어요. 유주택자는 5월부터 못하기로 되어 있는데 법안이 통과가 안 됐어. 그래서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거 좀 잘 지켜보시고요. 호가가 지금 뭐 12억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아니 3억대인데 12억이면 와, 이거 말 다 했네. 근데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이건 전국 또 무순위로 가기 때문에 일단 낚싯대 탁 던져 놓는다 생각하고, 세월이, 내가 세월을 낚는 게 아니라 세월이 나를 낚는다니까. 시간이 나를 통해서 뭔가 퍼즐을 탁탁 맞춰가는 그런 운대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세종은 일찍이 뭐 추락 경험이 있는 것이고 전국 반토막의 성지 아닙니까?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나자 반토막이 메워지고 탑으로 가네. 결국 집은 실거주로, 그리고 그 필요로 채울 때 이렇게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반토막 뭐 무시하고 내 집이니까 그냥 사는 거야 했던 사람들이 지금 뭐 혜택을 보고 있는 건데, 무주택자가 승리하는 비결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운대로 가는 게 맞아요. 욕심 없이. 운은 불러오는 것, 또 지나친 욕심은 운을 쫓아버린 거예요. 불렁 서서히 한번 이렇게 달래듯이 한번 불러오는 거예요. 이렇게 무덤덤한 스탠스를 가지고 관망하시다 보면 정말 엄청난 럭키의 뒤통수가 빡
하고 내 뒤통수를 얼얼하게 때릴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잘 지켜보시면서 기회를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중국 부동산이 지금 심상치가 않고 그대로 한국 부동산이 선제 지표죠. 지금 침체 일로로 가고 있는 중국 부동산의 그 영향 고스란히 한국 부동산이 받을 가능성이 높겠고요. 일단은 뭐 기회가 되는 곳곳마다 좀 잘 틈새를 보시면서 또 접근을 하시되 너무 많은 욕심 부리시면 안 됩니다. 집을 단순히 로또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 로또는 잘 안 맞잖아. 그죠? 좀 무덤덤하게, 좀 무관심한 듯 좀 자연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시다 보면 정말 좋은 일이 생기게 될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